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톡방에 글을 남겼는데, 상반기 오늘이 마지막 에너지 살롱 연수 날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을 또 멋지게 장식해 주실 또 우리 선생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석 체크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박수가 나오네요. 네, 오늘 상반기 연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주실 와우 고등학교의 김희선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상반기 마지막 진호 에너지 살롱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네,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목소리도 잘 들릴까요? 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도구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영어 수업 피처링 다인리 바이브 코딩 하이러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제가 어떻게 수업에서 이 에듀테크를 녹여냈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혹시 이 한자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한자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주제의 움직일 동이라는 한자입니다. 오, 맞추신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김희선이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제 아들인 줄 알고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이름이 김제동이었대요. 근데 이제 차마 이제 딸로 태어나서 이름을 김제동으로 지을 수는 없어서, 이제 이름을 희선이로 이제 바꿔가지고 짓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건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빠가 약간 애착을 갖고 있어서 집에서 아직도 저를 제동이라고 부르곤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 뜻이 좋아서 저는 이거를 약간 저의 별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별호로. 이게 뜻이 뭐냐면 나만의 재주로 세상을 움직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제 친구가 그려준 캐릭터인데요. 보시면 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대학생 때 힙합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힙합 동아리 하면은 이제 래퍼들이 이제 랩네임을 정하잖아요. 그때 제가 랩네임이 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랩을 좋아해서 이제 학교에 와서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 시간도 가져서 저는 not only a teacher but also a rapper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올해로 5년 차 영어 교사로 그냥 선생님들만큼 아주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도전 ing를 적어놨는데 또 무한도전 여기다 표시해놓은 이유가 제가 정말 유명한 무도 퀴즈여서 오늘 좀 무한도전 짤이 조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느 정도 에듀테크를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에크연에 들어와 보니 정말 아예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잘 모르던 저였지만 올해 에크연에 이제 처음 들어와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고 이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도 에크연에서 진행되는 그 바이브 코딩 연수를 통해서 좀 배워가지고 제가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본 사례여서 오늘을 기회로 이제 에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해먹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 이제 활용한 에듀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다했니 다했어요를 활용해서 정보격차 활동이 유식한 우리라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가지고 해봤고, 그다음에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햄버거 그래픽 오르게나이저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했니 활용 수업 사례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1학년 9반부터 12반, 총 4개 반을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 3월 모의고사를 본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1등급, 그다음에 노란색이 1, 2등급을 제가 표시한 건데요. 보시면은 정말 없어요. 어떤 반은 지금 1등급이 2명밖에 없고 어떤 반은 아예 1등급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12반은 보면 2등급이 제일 높은 학생 혼자 있고요. 그다음 3등급, 그다음부터 4등급입니다. 3등이 4등급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모고에서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이 글의 전개 방식이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활동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패러프레이즈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주거든요.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바꾸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조금 바꾸어 말하면서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특징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러프레이즈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가 된 표현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표현을 제가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도 해주면서 같이 글을 읽어 나가서 문제를 푸는 수업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학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순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거를 정리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뭐 대체 표현 대명사, 그다음에 연결어는 뭐 이러한 예시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뜻 찾아보고 한번 외워라. 그다음에 관사, 한정사, 논리적 시간의 흐름 이런 게 있으니까 너네 한번 공부를 해봐 하고 다 이렇게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면 공감을 하실 텐데 애들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 한국어 해석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국어도 못하는데 영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모든 별로 한번 주어진 지문에 문장 순서를 맞히는 활동을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애들이 좀 논리적인 사고력과 영어 독해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은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원인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식한 우리라는 활동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유식한 우리라는 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unscramble sentences in context라는 말로 제가 지어봤어요.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 정확한 문장의 순서를 찾아내는 활동을 유식한 우리라고 이제 명명을 지어서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언스크램블 이거 유식한 우리 할 거야 하면은 선생님 언스크램블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활동의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언스크램블이 뭐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스크램블이 뭘까? 계란이요 계란 이렇게 말하는데 얘들아 계란은 에그고 스크램블이 뭘까? 계란 막 이렇게 휘저어 놓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순서 등을 뒤섞고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게 스크램블이야. 그러면 어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야. 이건 뭘까? 순서를 바로 맞추고 제대로 정리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이들이랑 수업했을 때 그 저희 급식 메뉴 중에 쭈지 불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글자 다시 원래대로 순서로 맞춰봐. 뭘까? 쭈삼 불고기요 하고 이렇게 애들이 맞춥니다. 그래, 그게 언스크램블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할 활동이 오늘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모둠을 이제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뭔가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영어 성적. 일단 이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내신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 중간고사 이후의 시기에 보통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격 같은 거. 아이들이 너무 내향적인 애들만 한쪽에 몰려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외향, 내향적인지도 한번 물어봐서 요거를 기반으로 또 모둠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둠 내에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역할, 뭐 발표를 한다, 그림 그리는 걸 잘한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고, 모둠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학생, 하고 싶지 않은 학생, 특히 학법과 관련해서 뭔가 싸운 학생들이 있으면은 좀 떼어놓을 수 있게 그것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제가 모둠과 역할을 구성한 게 요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A, B, C, D의 역할이 있는데요. A는 에이스, B는 베스트, C는 캡틴, D는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아이들이 같이 한 모듬으로서 구성을 해서 이제 같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은 5인 모듬인데 딱 한 모듬만 그 4인 모듬인데 여기는 나머지는 D가 2명이고 여기 4인 모듬은 그냥 A, B, C, D 한 명씩 있습니다. C는 캡틴이어서 모둠장 리더 역할을 시켰는데요. 그냥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와 무관하게 그냥 제일 성적이 높은 애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C로 지정을 했고 실제 성적 순으로는 C, A, D, B 성적 순인데 애들한테 이제 하얀 거짓말로 이거 그냥 랜덤으로 맞춘 거니까 뭐 그냥 알아서 앉아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성적 순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시험 범위였던 모의고사의 맨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퀴즈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는 구조로 이게 진행이 되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들한테 얘들아, 첫 문장에서 people often say, 자,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이 글의 구조로 가장 유력한 게 뭘까? 하면 이제 정답은 일반적 통념에서 반박으로 하는 거 하고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이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퀴즈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Unscramble Sentences in Context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맥 속에서 얘들아 들어갈 올바른 순서를 찾을 거야 하고 아이들한테 요 활동지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이랑 끝에 있는 요 사이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부분 너네가 A, B, C, D 요 순서를 찾아가지고 넣을 거야. 선생님이 단어도 다 줬어. 근데 이제 한번 모둠별로 같이 풀어볼 거야. 풀어보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모둠 활동지에다 너네가 작성해서 한번 패들릿에다가 한번 올려봐. 그래서 여기다가 이유도 한번 써보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쓰고 그 다음에 활동 중에 AI 쓰면 안 되고 인터넷 쓰지 말고 너네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종이 같은 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런 키트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ABCD 제가 문장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게 다했니 다했어요의 알림장 기능입니다. 여기에 이제 A, B, C, D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이들한테 서로 다른 힌트를 제공할 수 있게끔 했어요. 다했어요에 보시면 여기 알림장에 클릭하면 특정 학생들만 골라서 알림장을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A 그룹한테는 이 힌트, B 그룹한테는 이 힌트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줘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드시 공유를 해야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했어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서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앙에 나오는 기호는 D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반드시 풀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원래 평소 같았으면 각자 막 할 일 하고 그럴 텐데 서로 이제 힌트를 이제 달라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A에서 D까지 학생들한테 서로 다른 그룹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한번 모든 활동지 작성해 보라고 하고, B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는 거, 제일 좀 힘든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C 친구들은 제일 잘하니까 이제 모둠 토의 진행하고, 그다음에 D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AI나 인터넷 한지 감시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D가 한 명밖에 없는 그룹은 D1, D2 힌트를 두 개씩 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모두먼들이랑 같이 공유해 보면서 요거를 한번 풀어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패들릿에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순서, 그 다음에 이유까지 올려보고 같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답을 한번 올리고, 아, 이조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조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지문을 해석해주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제가 너무 관해수공업 방식으로 수업을 좀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보시면 제가 종이를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걸 또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주고 그걸 또 하나하나 걷고 그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모둠당 하나의 키트만 줬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모둠 활동을 할 때는 마주보고 하는데 이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쪽 부분에서 한 면에서 이제 봐야 편한데 애들이 막 여러 방향으로 있는데 이거를 다 같이 보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이 다 같이 뭔가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이브 코딩 내가 한번 에크연에서 배웠으니까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글의 논리적인 순서를 조금 더 쉽고 뭔가 이해하기 좀 좋게 웹앱을 한번 개발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웹앱을 한번 개발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를 그 수업 탐구 공동체라는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결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료로 이제 사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에 한번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풋을 엄청 막 넣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제동쌤이야. 제동쌤과 함께하는 유식한 우리라는 제목의 웹앱을 개발해 보고 싶은데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웹앱을 만들어줘. 처음이랑 마지막 문장만 제시해주고 중간에 있는 문장 배열 순서를 섞어 놓으면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치해서 올바른 순서 정답을 맞추는 활동인데 어떻게 해줘. 그리고 글의 유형은 요거가 있고 요거 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인풋을 넣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입니다. 제동쌤과 함께하는 유식한 우리 웹앱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6가지 글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애들이 풀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종이로 했던 거는 통념 반박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새로 시도한 거는 실험 연구 결과와 관련된 그런 글을 이제 골라가지고 진행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유형을 한번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 뜨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왼쪽에 있는 6개의 점이 있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 아니면은 이제 펜 같은 게 없는 친구들은 이제 뭔가 그냥 화살표 위아래 버튼으로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순서를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면서 조금 더 독해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냥 주면은 아이들이 다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수준별 힌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난이도를 쉬움, 보통, 어려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아예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모든 힌트를 같은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쉬움은 관련 있는 힌트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하면서도 조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힌트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글 번역 가리기 번역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들이 바로 한글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조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단계거든요. 보시면 제가 한글도 일부러 없앴는데 그냥 요렇게 정말 모의고사 형태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 난이도 보통은 힌트를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다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대신 힌트를 좀 유심하게 보고 한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문학 난이도 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araphrase된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이 여기 on their own 스스로라는 표현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칭 대상 있으면 또 같은 대상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 문장의 역할도 넣었어요. 일종의 소제목 같은 걸 넣었는데요. 이 글 자체가 2개의 실험에 대해서 뭔가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하나, 두 번째 실험 하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난이도를 한 친구들도 금방 이제 순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에 나의 배치로 정답 확인하기를 누르면 아이들이 이렇게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 그래서 정답이 다 맞췄으면 이렇게 일치한다고 나오고 틀리면은 어디가 틀렸다고 X 표시해가지고 나옵니다. 원래는 피드백으로 뭔가 나왔는데 다시 해보니까 갑자기 피드백 부분에 오류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이게 원인을 아시는 선생님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답을 쉽게 파악해 가면서 또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웹앱은 어떻게 배포를 했냐?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이러닝이라고 경기도 교사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해서 아이들을 쉽게 크롬북으로 바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앱을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제 각자 수준에 맞게 난이도 알아서 설정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애들이 어려움을 선택 안 하고 다 쉬움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한테 맞는 그 수준을 고르더라고요.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쉬움을 골랐지만 어떤 친구들은 일단 보통부터 시작하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려움으로 풀고 나 선생님, 저 힌트 하나도 안 보고 풀었어요 하고 막 자랑하러 오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꼭 이렇게 난이도를 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푸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로 뭔가 이해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애들이 글을 잘 이해한 게 맞을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때려 맞춘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끔 뭔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좀 이해한 내용을 뭔가 자기 언어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라는 걸 이제 활용해 보도록 했어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는 이제 글의 내용을 이제 어떤 도표화된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다했니 다했어요를 활용했을 때는 이제 그냥 종이로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요거로는 이제 그래픽 오기나이저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시 자료 이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봐 라고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애들이 협업해서 같이 필기를 하고 뭔가 온라인으로 협동학습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활용한 거는 하이러닝이었습니다. 하이러닝은 정말 좋은 게 이제 아이들이 같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콘텐츠 기능이 있어요. 일단 수업을 제가 설계를 따로 해가지고 어떤 수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 그다음에 내가 만든 교재나 기존에 있는 교재를 업로드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출판사에서 만든 그 PDF 교재를 업로드해서 아이들이랑 공유할 수도 있고요. 문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만든 문항 아니면은 뭔가 AI가 추천하는 문항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문항을 만들고, 실가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URL 같은 걸 추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감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러닝이 정말 좋은 점이 이제 학생 개별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제가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하고 이제 하이러닝으로 들어와 하면 아이들이 각자 다 화면이 이제 뭔가 생기는데 그 아이들 화면을 제가 다 지켜보고 들어가서 뭔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학생 접속 현황이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데 초록불은 이제 애들이 잘 접속하고 나랑 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바로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너네 집중 잘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기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저는 이제 빨간불 뭐 애들이니까 집중 안 하고 딴짓할 수 있지 하는데 애들이 자꾸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학생 접속 현황 창을 맨날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이걸 보고 이제 서로 친구들을 이제 까요. 야, 땡땡이 들어와, 김희선 들어와, 김희선 들어와,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를 막 쥐잡듯이 잡고 있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서로 약간 꼽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모두가 몰입할 수 있게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이들이 착하구나, 서로서로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러닝이 유용한 기능이 모둠 발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모둠별로 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발표를 시키려고 할 때 이제 모둠 구성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랜덤으로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다 해가지고 뭐 이름순 혹은 직접 제가 오늘 했던 활동처럼 하나하나 학생들 넣어가지고 다른 모둠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들었던 모둠 구성을 저장해서 다른 시간에도 쓸 수 있고요. 모둠별로 이제 아이들이 쓰는 자료를 이제 딱 하나로 모든 거 똑같이 다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둠별로 서로 다른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생 개인이 뭔가 활동하게끔, 발표하게끔 하고 싶으면은 아이들이 34명이면은 34개 모둠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별 모둠으로 하면 또 그렇게 개인 발표, 개인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러닝은 드로잉 툴바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펜도 있고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거, 도형,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들이 자주 쓸 수 있는 수식이나 뭐 자각도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모둠별로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이제 크롬북으로 쓸 때 키보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터치펜 같은 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키보드가 있다 하면은 내가 좀 글씨가 악플이다 하면은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젯 기능이 있어요. 저는 원래 보통 아이스크림 툴킷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을 통해서 뭐 스타버치나 초시계 이런 거를 쓰곤 했는데 이 하이러닝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집중벨이라는 이런 기능은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학생 화면이 잠겨서 앞에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벨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집중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모니터링을 이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선생님 집중벨 울려요, 집중벨 해가지고 그래 울릴게 하면은 야, 너 빨리 집중해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뽑기 할 때 오늘은 누구 뽑을까, 몇 명 뽑을까 이런 것도 제가 아이스크림 툴킷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하이러닝에서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편하게 발표자를 또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에 이제 이미 이제 콘텐츠 같은 걸 이제 다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활동지를 이제 다른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요거 학습지로 올려서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는 통념 반박 지문했는데 이번에는 실험 연구 결과 관련된 그런 지문 풀 거야. 자, 요것도 한번 지문 이해 퀴즈를 풀어보자 하고 제가 이제 만든 학습지를 업로드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건데, 그냥 제가 이 화면을 보여주면은 애들이 각자 답한 거를 제 글씨를 다 알아보기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가 힘든데, 문제집 기능으로 제가 문제로 따로 만들어서 빼놨어요. 그러면은 이 퀴즈를 아이들이 바로 풀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또 정답을 맞췄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런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성에 들어갈 단어를 적절하게 고른 것은 하고 객관식이나 혹은 주관식 문제로 제가 제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잘 입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글쓴이는 첫 문장부터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을 잘 찾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글의 모양이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이 비슷한 그런 약간 양괄식 방식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흔히 햄버거 문단 쓰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사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햄버거 문단 쓰기 방식인데 들어봤니? 하면서 우리 요거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풀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전체적으로 애들이 잘 문제를 풀고 있는지 또 학생별로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다시인데 대상이라고 쓰고 뭐 그랬고 특히 이제 애들 오답률을 보니까 마지막 문제를 뭐 63%나 틀렸는데 보니까 틀린 게 패러프레이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직 애들이 이제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이트보드 콘텐츠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화이트보드를 이제 교사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뭐 사진이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입력해가지고, 얘들아,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토대로 해서 요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지 한번 적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애들이 각자 자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이런 화면을 각자 보면서 자, 잘 썼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땡땡이 한번 발표해보자.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친구의 화면을 또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 같은 것도 굉장히 뭔가 편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동쌤과 함께하는 유식 우리 웹사이트 요거를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애들아 요거 선생님이 만든 웹앱인데 들어가서 같이 한번 너네 순서 한번 풀어봐 해가지고 풀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실감형 콘텐츠는 이제 URL 같은 걸 이제 업로드하면은 바로 이제 아이들이 공유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실제로 이제 답을 잘 찾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시켰어요. 요거 학습지를 특정 학생만 딱 눌러가지고 너가 한번 써봐 하면은 이 친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조땡리 학생이 발표 중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여기 알파벳 너가 찾은 거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교사가 필기하는 화면이나 아니면 발표자 학생이 필기하는 화면을 이제 학생들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태블릿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그래픽 오게나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희정 교수님께서 좋은 템플릿을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요거 글이 처음에는 이제 오프닝 퀘스천, 이제 처음 여는 질문이 있고 두 개의 실험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약간 일종의 햄버거 같은 구조여서 제가 요거를 하나 주고 한번 얘들아, 요 햄버거 선생님이 소제목이랑 양식은 줄 테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너네가 마음껏 한번 자유롭게 한번 작성을 해봐 라고 해서 아이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제 모둠별로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의 화면을 같이 보고 각자 맡은 부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친구는 위에 거, 두 번째 친구는 두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눠서 한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자 모둠 활동을 하는 모습을 교사가 관찰할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땡땡이 지금 난리 났네. 여기 빨리 쓰고, 그림 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는 난장판이네. 아니면 여기는 뭐 잘했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들어가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 하고 있는 친구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요 그래픽 오게나이저를 채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의 결과물인데요. 굉장히 기특하게 잘했어요. 여기는 이제 짱구는 못 말려의 두목님이라는 모든명을 갖고 있어서 두목님도 그리고 각자 뭔가 글을 잘 써가지고 나눠서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상해 씨죠.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굉장히 다른 활동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이 친구들은 진짜 하이러닝 다 너무 잘 알아서 어디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미지도 첨부하고 막 그림도 막 햄버거 위에다 또 막 그리고 아주 막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약간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 약간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씨가 막 예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참여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이 좀 길러진 거, 그리고 특히 같이 서로 협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뭔가 표현력이 늘게 된 거, 자기의 언어로 이제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쓰게 되니까 이 글을 더 이해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하이러닝이랑 뭔가 웹, 바이브 코딩 활용한 웹, 요거를 이제 다 처음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좀 즐겁게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저는 다행히이를 활용해서 알림장 기능을 활용해서 인포메이션 캡, 정보 격차 활동을 진행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웹앱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 봤고 그다음에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햄버거 그래픽 오거나이저 만들기를 이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함께 모둠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논리적 사고력, 협동심, 표현력을 이제 기를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지금은 두 가지의 유형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이제 다른 유형의 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교대조 글도 있고 뭐 원인 결과 유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글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아 우리 또 해보자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제가 얼마 전 캔버 연수에서 네, 그 전애들이 햄버거나 아이스크림픽을 너무 잘 쓰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아이들도 결과물이 너무 재밌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로 지금 채팅창에 그 질문 올려주신 선생님 있으셔서 김유미 선생님이 힌트 색깔 다르게 하는 것도 프롬프트로 고쳐서 구현하신 걸까요? 네, 프롬프트로 이거는 이 색깔, 이거는 이 색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제가 썼던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굉장히 뭔가 너 색 너무 진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니까 더 진한 색으로 바꿔줘.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정말 지금 프롬프트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아직 안 만든 거는 들어가면 이제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살표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쉬움 같은 것도 애들이 이제 쉽게 봐서 할 수 있고 한글 번역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순서를 이렇게 맞췄을 때 나의 배치로 정답 확인하기 하면은 지금 가운데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여기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잘 맞았으면 뭐 제동쌤이 주는 최고의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요. 혹시 하이러닝 궁금하신 선생님들 계실까 봐 하이러닝도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된 화면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업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누르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 화면을 다 공유하는데 아이들은 각자의 화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선생님이 보는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를 푼 거, 그 다음에 모둠으로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애들이 각자 모둠하고 있는 거를 제가 공유하기 해서 이렇게 4모둠 거 들어가거나 이어가기 야, 모든 발표 시작해서 여기 들어가서 자, 열심히 해라 아니면 이거 뭐 여기 부분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이러닝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요? 무료로? 네, 하이러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거여서 경기도 교사면은 다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제가 듣기로는 얼핏 하이러닝이 그대로, 왜냐면 그게 몇백억? 엄청난 예산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이 바뀌어서 쓰긴 쓰는데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쓰고 계신데, 그거를 바로 없애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저는 그래도 하이러닝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이런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생각하시면서 출첵 한번, 네, 마무리 출첵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하이러닝 프로그램이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하이러닝 쓰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맨날 비밀번호를 까먹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 디지털 원패스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막 다 까먹어서 비밀번호를 뭐 초기화 해줘야 되는 뭐 작업 그런 게 있어서 애들이 이제 비밀번호 초기에만 이제 제대로만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좀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브 코딩 연수 에크현 부대표님인 백예슬 선생님 그 연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에크현에서 하는 바이브 코딩 연수 있으면은 많이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질문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연수를 정말 멋지게 장식해 주신 네, 김희선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 더 네, 남겨드리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시너지 살롱 또 이제 우리가 진행될 거라서 네, 지금 아마 계시는 김수정 선생님도 아마 한 꼭지 해주실 거고요. 이제 테크가 아닌 다양한 정말 일상적인 주제, 재밌는 주제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오신 분들 네, 쭉 이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